안녕하세요, 피드입니다. 지난 시간에 파리를 디테일러 시점으로 한번 봤었는데, 오늘은 제 신혼여행의 두 번째 여행지였던 스위스에 대해서 디테일링적인 시점으로 한번 바라볼까 합니다. 일단 스위스는 파리와 같은 유럽이지만 비슷하면서도 많이 다른 점이 있어요. 일단은 이 스위스의 지형이나 면적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스위스의 면적은 11,285제곱킬로미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잘 모를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파리가 105제곱킬로미터라고 했죠. 그에 비하면은 엄청 큰 면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프랑스는 파리가 작은 거지 프랑스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실제 프랑스 면적은 67만 5,417제곱킬로미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지도만 봐도 딱 봐도 엄청나게 큰 차이예요. 대한민국과 비교하면 대한민국이 10만 410제곱킬로미터예요. 즉 대한민국의 반도 안 되는 작은 나라라는 겁니다. 실제로 구글 지도 같은 걸 보면은 좀 멀리 보면은 스위스는 이름도 안 들 정도로 아주 작은 나라예요. 좀 확대를 해야지 스위스라는 나라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일단 스위스도 유럽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동차가 보였던 거는 분명히 파리와 비슷한 면이 있어요. 분명히 해치백이 많이 보이고 세단을 찾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좀 파리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스위스가 해치백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해치백이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의외로 SUV가 많아요. 특히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외곽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SUV가 많은데, 이 부분은 잘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알프스 산맥을 끼고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겨울에 눈이 엄청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길에 상당히 위험한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외곽이면 외곽일수록 더 이런 눈길 관련돼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SUV가 많고, 그 중에서도 사륜구동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심에는 해치백 스타일들이 많고요, 외곽에는 SUV 스타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 SUV들 중에서 유독 잘 보이는 브랜드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스바루, 일본의 스바루 브랜드입니다. 스바루 같은 경우에는 랠리 레이서에서 여러 번 우승할 정도로 사륜구동으로 아주 유명한 브랜드죠. 그리고 눈길 중에 유명한 아우디의 꽈트로 차량들도 많았습니다. 이 두 차종이 많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나라가 눈이 많이 내리는 나라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둘 다 눈에 아주 강한 브랜드거든요. 스바루와 아우디를 제외하면은 전체적으로 일상 똑같은 유럽의 느낌이었습니다. 르노가 많고요, 그리고 폭스바겐 같은 차들도 많고,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포드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 못 드렸는데, 파리 같은 경우에는 관광 사업이 워낙 대중화되어 있다 보니까 대형 밴들이 아주 많았어요. 특히 벤츠의 밴들이 많았는데,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밴이 있긴 하지만은 대형 밴들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미니 밴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파리에서는 값이 싸고 가성비가 좋은 소형차들이 많았지만은 스위스는 그렇지 않았어요. 작은 차부터 큰 차까지 아주 다양하게 있었으며, 비싼 차들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G바겐이라든가 페라리, 람보르기니 이런 차들도 이게 도심 지역을 돌다 보면은 심심찮게 봤던 것 같습니다. 일단 도로 환경 같은 경우에는 파리보다는 훨씬 더 낫다는 느낌 받았어요. 파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건물을 잘 안 허물고 재건축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옛날 마을 느낌이 있는 반면, 스위스는 분명히 그런 느낌은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그게 낡았다라는 느낌은 받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도시는 도시다웠고 시골은 시골다웠고 문화재가 많은 도시는 그래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리만큼 불편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이 도로의 환경 자체가 비슷한 맥락이 있기 때문에 도로에 각질 주차한다든가 지하 주차장이 많지가 않다라든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파리랑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파리는 낡은 차들이 많았어요. 오래된 차들이 많은 반면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낡은 차들이 많이 보이지 않고 차가 전체적으로 깨끗해 보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외곽으로 나가는 길에 기차 안에서 우연찮게 셀프 세차를 봤는데요. 물론 저희 나라처럼 좋은 셀프 세차장 시설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302에 기본적으로 꾸려져 있는 것이 있는 정도의 셀프 세차장을 봤어요. 제가 그 셀프 세차장을 봤던 게 외곽 시골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시설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 스위스가 셀프 세차 시설이 어느 정도는 충분하게 이제 깔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인터라켄이라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이 깨끗하기 때문에 수돗물을 마셔도 될 정도로 식수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실제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 다른 유럽들과 다르게 이렇게 폐물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많지만은 실제로 스위스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하면서 느낀 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눈이 많이 내리는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륜구동 차들이 조금 많은 감이 있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같은 유럽 계열이다 보니까 뭐 도로 환경이 비슷한 면이 있어서 해치백이나 뭐 소형차들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은 그에 반대로 좀 고급차들도 많이 보였다. 뭐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스위스는 세금이 엄청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가면은 물가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스가 전혀 후진국이라는 느낌이라든가 발전을 안 했다는 느낌을 전혀 받을 수가 없었어요. 충분하게 많이 발전돼 있었고 어딜 가도 꿀리지 않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스위스는 세금을 정말 많이 내는 대신에 복지가 정말 많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로 인해서 오는 뭐 좀 뭐랄까 이 나라의 생활권에 대한 좀 만족도 뭐 이런 게 좀 높은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차값도 어마어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큰 차들도 다양하게 구비될 수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 삶의 질이 상당히 괜찮은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면 때문에 스위스를 한번 여행 오고 싶었고 개인적으로 스위스 괜찮은 나라였어요. 도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다웠고 시골 같은 경우에는 정말 힐링할 수 있는 시골. 정말 유럽 여행 한번 간다 그러면은 뭐 파리 같은 도심을 돌아다니는 것도 좋지만은 스위스 같은 시골에서 좀 힐링하는 느낌을 받아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튼 마지막 정리를 하면은 스위스는 뭐 영국이나 독일처럼 디테일링 선진국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후진국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 의식이 충분하게 차를 관리하고 깨끗하게 타야 된다는 인식이 충분히 있는 동네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디테일링 시점을 바라본 스위스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뭐 정말 별거 아니지만은 좀 갈 때마다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뭐 해외여행 가서 뭐 여러 가지를 구경하고 뭐 그런 것도 좋지만은 뭐 제가 좋아하는 관점에서 또 새로운 시선, 새로운 시각을 좀 보게 된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또 즐거운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가고 싶은 게 많아요. 뭐 와 사장님이랑 옛날부터 많이 얘기를 했지만은 뭐 미국 가서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저희 세마쇼도 가고 싶고요. 최근에 새알람 영상을 보니까 뭐 일본에서도 좀 이런 애프터마켓 세차 문화 시장이 상당히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일본도 한번 가고 싶고 영국 그리고 독일의 뭐 디테일링 문화도 한번 보러 가고 싶어요. 그리고 뭐 여러 나라도 뭐 가고 싶지만은 유독 그 정도는 좀 가고 싶은 게 좀 많이 있습니다. 뭐 기회 되면은 저는 한번 해외여행을 뭐 그렇게 한번 또 다녀볼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뭐 당장은 어렵겠지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두 편으로 제 신혼여행 얘기를 디테일링 얘기를 다뤄봤으니까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PD였습니다.